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이 리소그래피라는 것이 그 안에 핵심 부품인 렌즈가 단순히 마스크를 확대하는 장치가 아니라 회절된 빛을 수집하고 재조합하는 푸리에 광학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반도체 공정의 해상도 이것은 람다, 즉 파장과 NA, Numerical Aperture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까요? 그리고 더 작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파장을 줄이고 이 NA 값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때 왜 이 초점 심도라고 불리는 Depth of Focus, 즉 도프 값은 오히려 감소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리소그래피 시스템 안에서 빛이 어떻게 분할되고 다시 조합되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해상도와 도프의 물리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잠깐 1편을 리뷰해 볼까요? 우리는 이전 편에서 마스크의 패턴이 회절을 일으키게 되면 이 회절광이 나타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회절광의 분포가 수학적인 푸리의 변환의 결과와 정확히 대응한다는 것을 이해했었습니다. 이러한 회절광은 다시 프로젝션 렌즈에 의해서 재조립되어 이미지로 복원하게 됩니다. 이제 보다 깊숙이 이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에 먼저 우리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서 어떻게 빛들이 여행하고 분해되며 조립되는지 그 디테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리소그래피 장비 내부에서 빛이 어떻게 이동하고 분해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광학의 얼개, 우리가 흔히 레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그림입니다. 가장 상부 쪽에는 광원이 있죠. 이 라이트 소스로부터 시작해서 빛은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게 되어 있지만 일부 방사된 빛 중에 소위 일루미네이션 어퍼처, 이 조리개를 통해서 통과된 일부분의 빛들이 하부에 렌즈가 존재하는데요. 이 렌즈를 우리는 콜리메이션 렌즈 또는 집속 렌즈라고 부르고 이 집속 렌즈에 의해서 찍광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콜리메이션 렌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방으로 퍼지던 이런 어, 퍼져가는 빛을 이 밑에 놓여 있는 이 마스크, 레티클의 수직 방향으로 평행으로 빛을 모아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정렬된 평행광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를 따라 마스크, 즉 레티클에 수직으로 곧게 입사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해를 돕기에 마스크 여러 지역을 통과한 여러 가의 광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앙부의 한 틈새를 즉 뚫려져 있는 어떤 슬릿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틈새를 진입한 빛만을 이 뒤부터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빛이 이렇게 마스크의 틈새를 통과하는 순간 빛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순간 회절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그냥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0차광, 그리고 1차광, 2차광, 그리고 3차광으로 이렇게 회절되어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장 넓은 각도로 꺾이는 빛이 여기에서는 3차광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퍼져나가는 빛들을 다시 수직광으로 모아주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션 렌즈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이 렌즈의 구경이 유연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넓은 각도로 퍼져나가는 이런 3차광까지는 수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퍼처를 두게 되고 이 어퍼처를 통해서 이런 렌즈의 외곽 그 밖을 통과하는 빛들은 버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에는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차광까지만
첫 번째 프로젝션 렌즈에 의해서 집속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프로젝션 렌즈의 빛들이 통과하게 되는 첫 번째 면이 후리의 면이라고 불리는, 또는 조리개 면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퓨플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미지 플레인입니다. 단 한 점에서 출발한 빛들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일종의 회절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회절 패턴은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삼차강,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삼차강은 물론 인텐시티, 빛의 강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하지만 퍼져나가는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 렌즈가 감당할 수 있는 각도를 벗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구경이, 우리 흔히 이 렌즈의 구경을 얘기할 때 개구스, NA, Numerical Apertur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뻗어져 나가는 각도의 사인 값을 취한 값을 우리는 NA 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경이 얼마냐 크냐에 따라 우리가 이런 고차 회절 성분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빛들은 다시 이후에 여러 개의 프로젝션 렌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프로젝션 렌즈들의 어, 적층된 이런 렌즈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쪽으로 굴절되어, 여기가 바로 최종적인 이미지 플레인이죠. 웨이퍼가 될 거고요. 여기에 한 점의 이미지가 다시 웨이퍼상의 한 점의 이미지로 1대1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속된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진입했던 0차광, 1차광, 2차광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상호 간섭을 일으키면서 이 간섭의 결과가 이미지로 재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리소그래피 노광 시스템의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은 ASML 딥유비 시스템을 보고 계시고요. 이쪽 광원부에서 엑시멀 레이저를 통해서 딥유비 빛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 일련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꺾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리메이션, 집속 렌즈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또 거울을 통해서 여기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직광이 된 빛들이 바로 여기에 마스크가 놓이게 됩니다. 자, 이 마스크에 뿌려져서 회절된 빛들은 이 밑에 여기 보면 길다란 경통이 보이죠. 사실 이런 그 프로젝션 렌즈는 거의 20개에서 30개의 렌즈들이 적층돼 있고요. 아까 말한 이 콜리메이션 렌즈에는 약 5개에서 10개 안팎의 렌즈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웨이퍼에 패턴들이 전사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렌즈를 굳이 적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세 가지 이유만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의 렌즈만을 사용하게 되면 구면수차라고 하죠. 렌즈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차가 존재하겠는데, 수차라는 것은 구면의 어떤 그 곡률의 차이에서 초점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색수차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빛이 물론 단색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종류의 파장들이 섞여 있고요. 이 파장에 따라 초점 거리가 미세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면수차 또는 색수차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의 렌즈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교대로 배치해서 빛을 다시 한 점으로 정확히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복수의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큰 NA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빛을 큰 각도로 굴절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렌즈를 우리가 곡률이 크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텐데요. 이렇게 하나의 렌즈로 급격히 우리가 빛을 꺾게 되면 왜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의 렌즈를
우리가 겹쳐 사용함으로 인해서 빛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다수의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로서 일부 렌즈들은 고정형이지만 일부 렌즈들은 어, 주변에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동형 렌즈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공정의 변화가 생기면 공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동쪽으로 이런 액추에이터가 이동함으로 해서 수차 보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렌즈의 초점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광원으로부터 평면파로 콜리메이션 렌즈에서 이런 수직 방향의 평면파로 모아진다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마스크, 즉 슬릿을 갖고 있는 마스크를 통과하게 되면 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션 렌즈에 의해서 이런 빛들이 다시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면에서 직접적으로 회절 패턴을 볼 수 있는 면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면이 우리가 후리의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첫 번째 프로젝션 렌즈는 후리어 변환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물리학 분야를 후리어 광학, 후리어 옵틱스라고 얘기하고요. 렌즈를 자연이 만든 아날로그 컴퓨터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놓여 있는 2차 프로젝션 렌즈 이상의 또 많은 렌즈들이 있겠지만 대표하는 두 번째 렌즈를 통해서 한 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점으로 전사되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최종 이미지 면이 될 거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바로 이 2차 렌즈의 역할은 푸리어의 역변환을 통해서 회절 패턴을 다시 원래 이미지로 돌려주는 그런 역변환을 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학적인 푸리에어의 변환과 역변환이 놀랍게도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리소그래피 공정 중에서는 늘상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렌즈는 이러한 연산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푸리어 면에서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만일 마스크의 패턴이 이런 라인 앤 스페이스, 즉 뚫려져 있는 공간과 막혀져 있는 라인 공간이 이렇게 교대로 섞여 있는 라인 앤 스페이스 패턴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를 통과한 빛도 역시 0차광, 1차광, 2차광으로 퍼져나가게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푸리어면, 아까 말했던 푸리어면에서, 즉 1차 프로젝션 렌즈를 통해 회절 패턴으로 바뀐 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런 스팟들로 보이게 되고요. 바로 이 첫 번째 가장 밝은 스팟이 0차광에 해당하고요. 양쪽에 그 다음 밝은 것이 1차광, 그리고 2차광,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절 패턴들을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서 고품질의 최종의 이미지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해상도에 대해 푸리어 변환의 관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해상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도식은 즉 레졸루션은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파장을 뉴메리컬 어퍼처 NA 값으로 나눈 값에 비례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이 식을 외워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NA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렌즈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각도가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렌즈의 구경이 크다는 것은 즉 NA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차 광까지만 수집할 수 있었지만 NA가 커지면 더 큰 각도로 퍼져나가는
2차관까지도 우리는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높은 공간 주파수까지 우리는 이미지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말은 더 많은 고주파 정보를 수집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레졸루션의, 즉 해상도의 식은 당연히 NA가 크면 레졸루션이 작아지죠. 여기서 작다는 것은 작은 것을 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좋은 해상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파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파장의 경우는 회절각이 줄어듭니다. 같은 슬릿의 크기에서 우리가 회절을 시켜도, 반면에 긴 파장을 사용하면 똑같은 일차강이 더 큰 각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절의 기본 원리는 회절각은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짧은 파장을 쓰면 같은 렌즈의 구경을 갖고 있더라도 더 많은, 즉 더 큰 각도로 더 고차 회절감까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국 해상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따라서 파장이 짧을수록, 그리고 NA가 클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 파장이 길어지면 회절각이 더 커지고 더 심한 회절 현상이 생길까요? 핵심은 파장 자체가 아니라 틈새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얼마나 큰가, 즉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파장이라도 틈새가 작다면 회절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요. 퍼진각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파장이 짧아지면 똑같은 틈새의 크기라도 파장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 틈새는 커졌다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요. 이 회절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퍼진각은 작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이 있겠지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큰 파고의 파도가 이런 틈새를 통해서 퍼져나갈 때는 큰 각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반면에 잔잔한 그런 파장이 작은 그런 물결파가 많이 들어온다면 퍼진각은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NA를 쓰고 작은 파장의 광원을 꾸준히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걸 추구해 왔죠. 그래서 리소그래피의 역사란 결국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하이 NA, 큰 구경일 렌즈, 그리고 더 단파장의 광원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더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면만 본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상도를 추구하게 되면 반대로 더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초점 심도라고 불리는 depth of focus, 도프죠. 자, 먼저 도프가 무엇인지 잠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지역은 높은 지역이 나타나고 어떤 지역은 단면을 보는 겁니다. 낮은 지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웨이퍼의 모든 위치가 정확히 같은 높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을 어, 포커스, 즉, 제대로 된 초점을 맞는 면으로 우리가 잡게 된다면 높은 면은 오버 포커스가 될 거고요. 낮은 면은 언더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포커스에 어긋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점이 정확히 맞는 온 포커스, 바로 요 지점이 B라고 하면 B 지점에서 우리가 빛의 모양을 본다면 빛은 초점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원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에서는 빛이 퍼져나가게 되죠. 포커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커다란 원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언더 포커스에는 낮은 지역도 똑같이 큰 원을 만들게 돼요. 이 원의 모양을 우리는 Circle of Confusion,
혼란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혼란원이 당연히 온포커스적에서는 가장 작고요. 높이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감에 따라 혼란원의 직경이 커지게 됩니다. depth of focus, 즉 도프란 바로 이 이미지의 혼란원이 어떤 한계 이내로 유지되는 그 깊이의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파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 depth of focus는 매우 작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선명한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매우 짧게 되는데요. 장파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 지역부터 이 지역까지 우리는 비교적 선명한 포커스를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깊이가 초점 심도, depth of focus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혼란원의 직경을 우리가 웨이퍼의 높이에 따라 플롯을 해보면 바로 정 조준이 돼서 포커싱이 완전하게 된 지역을 바로 이 지역, 즉 Z축으로 보면 0이라고 본다면 이 지점에서는 혼란원의 크기가 제일 작을 거고요. 오버 포커스가 되든 언더 포커스가 되든 혼란원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 혼란원, 허용할 수 있는 초점의 한계 혼란원이 존재하는데 이 혼란원 이상으로 가면 우리는 포커싱이 어긋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요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초점이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요 깊이, 즉 마이너스 델타 Z에서 플러스 델타 Z까지의 요 범위를 우리는 depth of focus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도프가 파장과 NA에서 결정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왼쪽에는 NA가 크거나 파장이 짧은 경우입니다. NA가 크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광각이 크다는 것이고요. NA가 작다는 것은 수광각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렌즈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요 가상적인 이런 실린더를 하나 놓고 요 실린더의 단면적 원이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한계 혼란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우는 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요 한계 혼란원에 들어가는 즉 포커싱이 맞는 깊이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수광각이 작은 경우에는 똑같은 한계 혼란 원을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실린더의 높이가 매우 높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개런티할 수 있는 깊이, 즉 depth of focus가 매우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보면 해상도와 도프는 결국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파장을 줄이고 NL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공간 주파수를 수집하고 해상도를 향상시켜 왔죠. 하지만 동시에 도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초점 오차에 더욱 민감해지게 됐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도체 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산업의 경영은 도프를 포기하고 해상도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상도가 부족하면 원하는 패턴 자체를 아예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짧은 파장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 더 큰 하이 NA를 가진 광학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겁니다. 따라서 감수해야만 했던 이런 극악의 depth of focus는 결국 CMP라든지 이를 통한 평탄화 그리고 정밀한 포커스 제어 또는 리소그래피의 우리가 일종의 기술인 옵티컬 프락시미티 코렉션 OPC와 같은 다양한 공정 기술로 대신 극복해 왔던 겁니다. 즉 현대의 리소그래피는 그 역사란 해상도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도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프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라고도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크 패턴은 회절을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회절은 푸리어 변환을 통해서 공간 주파수 정보로 변환되게 됩니다. 렌즈는 이 공간 주파수들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웨이퍼 위에 다시 역변환을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즉 리소그래피란 단순한 그림을 복사하고 전사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푸리어 공간상에서 어떤 정보가 살아남는지를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푸리어 해석은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푸리어 강학이 실제 현대 리스그래피 공정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 응용 분야를 예를 들어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PC,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옵티컬 프락시미티 코렉션입니다. 어, 빛의 회절과 간섭 효과를 미리 사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푸리어 옵틱스를 통해서 그래서 어, 마스크상에 그리는 마스크 패턴을 의도적으로 미리 왜곡시켜 사실상 그려지는 웨이프상의 진짜 이미지를 원래 우리가 원했던 정확한 목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OP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MO라고 하죠. Source Mask Optimization. 조명계의 모양과 즉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의 모양과 마스크 패턴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그래서 미세 패턴의 형성에 필요한 고주파 성분을 웨이퍼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마스크의 모양과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의 어퍼처라든지 이런 조리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설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후리어면, 즉 회절 패턴이 보이는 면을 후리어면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 회절 패턴을 우리가 어,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리개 형상을 특수하게 설계해서 불필요한 회절 차수는 걸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회절 패턴만을 걸러내는 그래서 depth of focus나 어, 해상도의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리소그래피 즉 푸리어 기반의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역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나 또는 광학적인 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어, 하드웨어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 모든 것에서 보듯이 현대의 리소그래피를 정말로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푸리어 옵틱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좀 어려운 얘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